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에는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정리한 내용에다가 좀 더 살을 붙이기 위해서 오늘은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장르를 통해서 전달할 건지, 창작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야기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구성 요소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잠깐 이 이야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웹툰입니다. 웹툰 플랫폼, 만화 좋아하시죠? 현재 이제는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만화책을 보기보다 웹이라는 어떤 매체를 최대한 살려서 만화를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시대가 바뀌었죠. 웹툰 플랫폼으로 만화를 보는 시대입니다. 웹툰 플랫폼 세계 넘버 원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2019년도에 월간 순 방문자 수가 약 6천만 명을 달성을 하면서 세계 100개국의 웹툰 플랫폼 업체 중에 네이버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2019년도 전체 연재 작가의 약 62%, 약 220명 이상의 네이버 웹툰 작가들이 연 1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 작가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수익을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신과 함께, 그리고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다양한 만화들, 웹툰들, 이런 웹툰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이 뛰어나요?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웹툰을 보는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 웹툰 작가 기안84라고 아시나요? 우리 TV에 많이 출연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이 작가가 약 46억원의 건물을 매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이 등장하고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플랫폼이 종이가 아니라 웹이라는 플랫폼으로 많이 변모가 되면서 웹툰 시장의 성장도 많이 밝을 것이다. 전망이 매우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 작가는 억대 수입이 보장되는 유망 직업 중 하나가 된 거죠. 몇 년 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보람튜브가 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보람이가 서울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약 95억의 빌딩을 매입했다라는 뉴스가 등장하면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었죠. 1인 미디어 시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는 웹툰 플랫폼, 그래서 웹툰의 작가들도 이제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모두 다 자신만의 이야기 또는 정말 스토리텔링의 탄탄한 이야기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나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어느 곳을 방문하는지, 창작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 편집으로, 동영상 플랫폼으로 또는 웹의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고요,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창작적인 요소와 그리고 스토리 전달을 위한 요소가 필요하게 된 거죠. 다양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의 학습 개요가 되는 것이고요. 학습 목표는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창작 요소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전달 요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텔링의 창작 요소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만드는 창작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창작적인 요소에는 원천 자료가 있고요, 스토리가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는 1인 작가 아니면 2인 작가 서로 협업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오늘날에는 집단 지성의 효과가 부각이 되고, 미국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유입으로 집단 작가 체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예요? 네, 응답하라 1994 또는 내 이웃의 아내. 우리 다 드라마로 했었던 것입니다. 혼자 작업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집단 지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 응답하라 1994는 이우정 작가라는 분이 총 6명의 예능 작가가 서로 협업해서 만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드라마였고요. 내 이웃의 아내는 3, 40대 영화 기획자들 그리고 PD 출신의 4명으로 이 드라마가 제작이 됐습니다.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나의 이야기를 나 혼자만의 생각하는 것, 물론 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죠. 좋은 이야기는 내가 만든 스토리, 가장 좋은 스토리이고 가장 좋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과연 내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스토리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의 세계 안에서 아무도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나의 이야기에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단 지성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는 발표도 했습니다.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내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중인 겁니다. 좋은 소재를 찾기 위해서, 원천 소스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자, 문화 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도 진행이 됐었죠. 우리 과거의 역사, 과거의 문화 등등을 원천 자료 발굴을 위해 문화 원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문화 원형이란 뭔가요? 문화 원형. 자, 문화 그리고 원형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문화의 원래 존재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정신적인 원형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원형까지 포함이 되고요.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민족 구성원 간의 공감대와 주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족 또는 지역의 특징을 잘 담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본디 모습에 해당하는 문화를 뜻하는 것을 문화 원형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역사가 있고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형시켜서 콘텐츠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 소재를, 여러분들의 소재를 자, 이런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원천 자료 DB화 작업을 위해서 자,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뭐 이런 양의 209개 과제 30만 건 이상의 콘텐츠가 개발이 돼서 다양한 창작 요소로 지금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매체, 영화, 뮤지컬, 연극, 다양한 장르의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의 소재를 자,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한국진흥원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서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상상에 관련된 거, 지혜에 관련된 거, 감동, 역동, 자, 이러한 것들을 자, 문화 원형 해서 다양한 소재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 소재 뱅크. 자,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DB화가 진행이 됐고요. 문화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소스를 한국국학진흥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소재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일반인이나 작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테마 스토리, 인물 캐릭터, 배경 이야기, 멀티미디어 소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나의 이야기, 나의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이트가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제주도 이야기를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 즉 웹툰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제주도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대전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자, 그러한 자료를 어디서 찾습니까? 원천 소스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런 소재를 이런 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원천 소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상상력으로만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때로는 역사적인 배경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팩트 체크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창작 요소.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소재마다 사람들이 찾아보는 관심 분야가 달라요. 자, 제주도를 소개하세요. 자, 어떤 사람은 제주도 문화에 대해서 소개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 어떤 사람은 제주도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제주도를 소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창작 요소를 찾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창작 요소를 발견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는 자, 타겟층의 목적에 맞게 관심, 창작 요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주도를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자연유산 관련 소재에서 제주도를 소개해 보겠다. 자연유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한라산, 그죠? 자, 오름. 자, 오름이 뭐죠? 자, 여러분들 제주도를 오름의 왕국이라고 비유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제주도에는 약 368개의 오름들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오름이란 제주 한라산 기슭에 분포하는 소형의 화산체를 얘기합니다. 그런 오름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자, 이런 관점으로 제주도를 소개하는 자연유산 관련 소재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주도에는 또 많은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곶자왈 들어보셨나요? 곶자왈은 곶 플러스 자왈의 합성어입니다. 고유 제주어고요. 곶은 숲을 뜻하고요. 자, 곶. 자, 곶과 자, 자왈의 합성어인데, 자, 이 곶은 숲을 뜻하고요. 이 자왈은 나무, 뭐 덩굴, 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즉 숲과 덩굴,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숲을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으로 자, 덤불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곶자왈이 제주도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람과 물. 제주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람, 물, 그리고 해녀. 자, 이런 자연적인 유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자, 이런 부분은, 자, 이런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창작 요소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역사 관련으로는 어떨까요? 자, 삼성열 들어보셨나요? 자, 얘가 삼성열입니다. 삼성열은 제주도 원주민의 발상지로 고씨, 양씨, 부씨의 시조인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의 세 신인이 솟아났다는 구멍이 바로 이 삼성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비석으로 동그랗게 세워져 있고요. 이 안에 세 개의 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셋 중에 하나가 깊이가 바다와 바다까지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지상에 세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자, 품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깊이가 바다까지 통한대요. 자, 그곳이 바로 삼성혈입니다. 자, 뭐 고산리 신석기 유적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테고요. 자, 그리고 어두운 배경 제주도 4.3 사건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제주도의 출신 분들은 4.3 사건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아파하시죠. 자, 제주도 4.3 사건. 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도민이 많이 학살을 당했던 자, 근대 사건입니다. 자, 김만덕 누군가요? 자, 역사적인 배경의 김만덕. 자, 김만덕은 자, 조선 정조 시대 때 제주도에서 유통업을 하셨던 여성 기업인입니다. 유통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형성하고 전 재산을 제주도에다가 기부해서 제주민들을 살렸던 여성 기업인이에요. 자, 이분을 소개하겠다.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하는 거죠. 자, 오연단은 들어보셨나요?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공헌한 5사람을 배양한 옛터가 오현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520년도에 유배된 충암 김정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고요. 1534년에 목사로 부임한 귀암 송인수, 1601년에 안무사로 왔던 청음 김상헌, 1614년에 유배된 동계 정온, 그리고 1689년도에 유배된 우암 송시열. 자, 이 5명을 배양한 옛터가 오현단이라고요. 자, 특히 자, 이 송시열, 자, 여러분들 학교에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학교 인근에 자, 송시열 사당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제주도에 유배가 돼서 제주도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기린 옛터가 오현단이라고요. 자, 그럼 이러한 역사적인 지역과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인물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는 창작 요소로 삼을 수가 있고 하나의 스토리텔링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화 관련 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녀, 제주도 하면 해녀 빠질 수가 없죠. 자, 태우. 자, 태우는 뭔지 들어보셨나요? 태우. 자, 태우는 자, 이것이 바로 태우입니다. 자, 낚시하고 있죠? 자, 이 사진입니다. 태우. 자,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자리돔을 잡거나 낚시, 그리고 해조 채취 등을 할 때 사용했던 통나무 배입니다. 이 태우는 부력이 뛰어난 구상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반지대에서도 이용이 자유로웠고요. 연안에서 고기잡이, 해조류 채취뿐만 아니라 이 해녀들의 이동수단에도 사용했던 제주인들만의 산물이에요. 제주도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 문화 관련 소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초가, 제주 언어, 방언. 자, 물허벅. 자, 물허벅은 들어보셨나요? 자, 물허벅은 제주도에서 아낙네들이 물을 운반할 때 썼던 물동이를 얘기합니다. 과연 이런 문화 관련 소재들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또한 환상적인 소재가 있습니다. 이어도. 자, 이어도는 국내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입니다. 파랑도라고도 불렸죠. 자, 그리고 도깨비도로 들어보셨나요? 도로가 있는데 자, 보통 우리는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도깨비도로는 자, 높은 곳으로 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도깨비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황산적인 소재로 하나의 창작 요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곳일까? 이호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수중 암초가 이호도라고 했는데 수중에 어떤 형상으로 암초가 나와 있을까? 무엇일까? 자, 제주도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소재들이 사람들마다 보는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잘 타겟팅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역사 기록지를 통해서 뭐 역사 사극, 역사 뭐 드라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 기록지를 통하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대장금에 관련된 거죠. 대장금은 조선 중종 때 여의녀로 자, 의술이 매우 뛰어난 자, 의녀였고요. 의녀로서 유일하게 임금의 주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장금이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TV 드라마에서도 했었던 겁니다. 중종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을 맡겼을 정도로 신뢰받았던 의원이었어요. 자,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녀 대장금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나음으로 바야흐로 대내에 출입하며 간병하니 이 전차를 대장금에게 주라. 자, 이런 역사 속의 한 줄을 가지고 대장금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행동했었고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어떤 의녀로서의 기술을 가졌었는지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낸다고요. 즉 팩트와 픽션이 가미돼서 하나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전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하는 뭐예요? 급료의 전부를 받는 채아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채아직은 정해진 녹봉 월급이 없이 복무 기간 동안만 녹봉을 받는 관직입니다. 이런 전차를 대장금에게 주라. 자, 이런 한 줄만 가지고도 자, 의녀 대장금의 역할, 의녀 대장금의 기술적인 부분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팩트와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천만 영화에 자, 한 획을 기운 자, 왕의 남자, 자, 연산군 때 작성된 글입니다. 자, 왕의 남자 영화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조선의 광대들과 연산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영화였죠. 자, 배우 공길은 늙은 선비의 장난을 하며 아뢰기를 전하는 요, 순 같은 임금이요 나는 고요 같은 신하입니다. 요수는 어느 때나 있는 것이 아니나 고요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하고서 자, 논어를 외워 말하고 자, 그러면서 자, 영화 속에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은 임금 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 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 다워야 하고 자식은 아들은 아들 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니 비록 곡식이 있은들 내가 먹을 수 있으랴. 네, 연산군 일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니 왕이 연산군이 곤장을 쳐서 먼 곳으로 유배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즉 공길이라고 하는 자, 공길이 영화 속의 배우가 누구예요? 제 기억으로는 가무성이었을 거예요. 자, 가무성이 즉 광대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과연 있었을까요? 광대가 어떻게 왕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자, 이런 연산군 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영화, 드라마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창작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제는 전달합니다. 뭘로 전달해요? 왕의 남자는 영화로 전달했습니다. 영상으로 전달했죠. 그렇죠? 대장금은 뭘로? 네, 드라마, 즉 영상의 드라마를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 요소를 선택하게 된 거죠. 자, 그 이외에 자, 창작 요소. 자, 우리 하나 자, 우리가 지금 영화를 좋아하니까 자, 영화를 통해서 원천 자료 찾을 때 고려사원과 어떤 이슈화가 된 사건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려한 휴가 보셨나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었던 영화입니다.
5.18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재판받은 전두환이 생각이 나죠. 자, 이 화려한 휴가는 1980년 5월달에 강주에서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실존 인물 김봉만 씨를 강민우라는 인물로 모티브해서 만들었고요. 택시 운전을 하던 김봉만은 시위에 가담했다가 도청 앞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잊혀지지 않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 이 창작적인 요소를 가지고 영화화했다라는 거죠. 자, 도가니 보셨나요? 화가 나죠. 지체 장애인 성폭행 문제를 다룬 팩트 기반의 영화입니다.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고요. 2000년도부터 약 4년, 5년간 청각 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사람들은 이를 외면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책임자들이 대부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요. 지금까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화나죠. 자, 이런 현실의 사건을 영화화해서 우리들의 사고를 뜯어 고치는 이슈가 된 사건을 창작 요소로 삼은 그러한 영화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자, 영화화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여기 있네요. 자, 자폐아 마라토너 배영진 군의 실화를 영화화한 겁니다. 자, 변호인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이야기를 차용해서 만든 변호인 송강호가 주연했죠. 자, 상상 속의 소재를 가지고 영화화합니다. 자, 설국열차 빙하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에 인류 마지막 생존 열차 즉 설국열차 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상상 속이죠. 해리포터 마법의 세계. 조앤 롤링이 상상력을 기반해서 썼던 해리포터 이야기. 자, 이런 원천 자료를 찾을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차별적인가? 스토리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그 이야기의 구성과 인물과 배경과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꾸며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뇌리에 아니면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서두에 웹툰을 이야기했습니다. 웹툰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수많은 웹툰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창적이냐, 차별적이냐, 스토리 가능하냐, 대중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자,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가 정말 독창적인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는지, 내 이야기가 스토리할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중성이 있는지. 물론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대중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지만, 그 안을 통해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나만의
하나의 문장 등등이 만들어졌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내용. 자, 그렇다면 원천 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자, 원천 소스 어디서 찾아낼 것이며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 스토리에 맞는 장르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내 이야기를 전달 요소로 선택했을 때 마이 스토리에다가 영화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책으로, 아니면 이미지로, 아니면 글로, 다양한 전달 요소하고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스토리의 테마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자, 구설 같은 여러 소재를 하나로 깰 수 있는 실로스의 이야기 테마. 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로미오와 줄리엣. 복수에 관한 이야기다, 햄릿.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단테의 신곡. 자, 이러한 우리 사례들을 통해서 내 이야기의 테마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20년 동안 나의 히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건지, 어떻게 전달했을 때 가장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가장 좋은 스토리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천 소스 구성하고, 자, 전달적인 요소를 선택하고, 그리고 테마를 구성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스토리텔링에는 세 가지 원칙이 등장합니다. 인물, 캐릭터, 갈등, 사건, 그리고 배경.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스토리의 구성 요소, 인물.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이야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 자, 이 인물은 이야기하는 인물이고요.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수없이 나와도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 TV 뉴스에서 얼마 전에 2000 화재로 돌아가시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정말 나하고 친한 친구의 사망 소식을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야기의 전개는 달라지는 거예요. 즉,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몰입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내 이야기에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는 거고, 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 몰입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대상이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구라고? 자, 나라고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만의 지금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화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쵸?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브랜딩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구성요소 인물.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대상이고요. 뭐 사람, 식물, 동물, 무생물, 중심 인물이 있을 거고요. 보조 인물이 있을 거고 기타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 속에서는 주인공, 적대자, 나의 적대자,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조언자, 협력자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자, 과거의 스토리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으로 구조가 주로 이루어졌다라면, 요즘에는 선과 악이 불분명한 인물이 다수 등장하기도 하죠.
자, 최근에 어떤 소설, 최근에 어떤 영화 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영화에는 내가 있고 내가 주인공이고요. 나와 적대자, 이 적대자가 반드시 존재하고요. 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끌려간다라는 거고요. 자, 전형적이면서 개성적인 인물도 설정 가능하겠죠. 뭐 장수형이다,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인물형. 뭐 지혜형, 지혜가 뛰어난, 그래서 난관을 극복하는. 아니면 바보형, 어리숙하지만 정직한 판단으로 승리하는 인물형. 자, 이런 식의 인물 설정을 통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 자, 사건입니다. 즉 갈등, conflict. 자, 인물의 갈등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사고가 났어. 어떤 사고인데? 어떤 화재인데? 자, 사람이 있고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자, 사망했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꼭 끼는 거죠. 자, 이런 갈등이 꼭 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은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에 빠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을 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인물 간의 욕망의 충돌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고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갈등, 개인 간의 갈등, 집단 간의 갈등, 사회적인 갈등 등이 있겠고, 또는 국가적인 갈등, 또는 민족적인, 지구적인 뭐 등등의 갈등이 사건 사고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널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흥미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잖아. 널 만나러 오는 길에 아무 일도 없었어. 사건 사고가 없잖아. 갈등이 없잖아요. 그냥 듣고 마는 거라고. 자,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널 만나러 여기 오는 길에 도로가 꽉 막혔어. 그래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지. 신이시여 길을 주소서. 도로가 꽉 막혔는데 너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 신이시여 길을 주소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길이 뻥 뚫렸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뻥 뚫린 길. 그 길은 바로 신이 준 길입니다. 신이 준 길. 자, 이 신이 영어로 뭐예요? 갓입니다. 갓이 준 길. 뭐라고요? 갓길이라고요. 갓길. 널 만나러 오는 길에 아무 일도 없었어. 이거하고 너를 정말 만나고 싶어서 오는데 도로가 꽉 막혔어. 그래서 신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 도로가 뻥 뚫린 거야. 그 길을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갓길이라고 한다고. 자, 우리 여러분들 도로에 갓길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고요. 자, 모든 이야기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건, 사고가 존재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 몰입감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에도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 잘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 배경입니다. 자, 배경은 인물에 의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또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시간적 배경이다. 과거의 어느 시점. 자, 지금 대부분의 사극 드라마, 사극 영화가 과거의 어느 시점이잖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트렌드 드라마가 되겠죠. 미래,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기, SF, 공상, 과학, 영화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등등. 뭐예요?
대표적인 거 어벤져스, 터미네이터. 그쵸? 로봇이 과거로 갔다가 사람을 보호하잖아. 자, 공간적인 배경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냐, 상상 속의 공간이냐, 그리고 서로 교차하고 있느냐. 자, 스토리를 구성하는 요소 뭐가 있다고요? 처음에 캐릭터, 인물, 두 번째 사건, 사고, 갈등, 세 번째 배경. 자, 이 세 가지가 정말 적절하게 잘 조합이 돼야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영화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예고편 하나 볼게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 모가지입니까? 왕 모가지. 우리가 앉히면 된다. 그게 우리 왕이다. 우리가 먼저 쳐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 태우고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냐? 네. 2016년인가요? 그때 개봉했던 영화. 2014년이구나. 2014년 4월 30일 날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영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자, 여러분들 영린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닐을 뜻하는 건데, 즉 군주가 왕이 노여워하는 왕만의 약점 또는 노염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영린은 누구 이야기예요? 사도 세자의 아들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세자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 우리는 뒤주 세자라고도 부르죠. 쌀 뒤주에서 갇혀서 죽은 역사적인 인물 사도 세자. 그 아들이 정조인데, 정조가 우여곡절 끝에 용상에 앉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도 세자의 아들이다. 즉위 1년째 어느 날 밤에 정조는 조정각에서 자객을 맞습니다. 하루 동안 스스로 살아야 하는 정조, 그를 살려야 하는 주변 사람들, 왕을 죽여야 하는 청부 살수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 영화예요. 역사적인 팩트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있는데, 자, 그것을 지키던 경호원 좀 그렇네요. 자, 그 뒤주의 주변에서 사도세자를 욕먹게 했던 구선복이라는 인물, 정조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홍구경,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슬프게 살다간 여성 해경궁 홍씨, 그리고 정조보다 어린 정순 왕후. 자, 이들의 이야기가 영린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과거의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는 거죠. 자, 이 영화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자, 사극은 다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어떤 실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다 사실을 기반으로 했죠. 물론 팩션이 많이 가미되어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역사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스토리의 스토리 구성 전략을 짜야 되는데, 자, 이야기 주제를 이루는 최소의 기본 단위를 우리는 모티브라고 합니다. 모티브. 자, 어떤 부분을 모티브로 삼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화화할 거냐,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 것이냐. 자, 변신이란 주제의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내용들이 있죠. 인어공주나 당군신화. 자, 금기시된 내용을 모티브로 잡아서 한 사건의 발생을 하는 내용, 뭐 판도라의 상자나 김영사굴 전설들. 판도라의 상자는 다들 아시죠?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온 상자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는 제우스가 신들을 총동원해 만든 인류 최초의 여자라고 하죠. 대장장이의 신이었던 헤파이토스, 흙에다 물을 섞어서 여신과 닮게 빚은 형상의 목소리와 힘을 불어넣어 주고요.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아테나는 그 피조물에 직접 만든 옷과 허리띠를 둘러주고 면사포를 씌워줍니다. 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매력을 판도라에게 주어지고요. 전령의 신이라고 하는 헤르메스는 기만과 속임수, 아첨, 꾀 같은 교활한 심성을 판도라에게 심어줍니다. 그 밖에 다른 신들 역시 각각의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제우스가 의도했던 인류 최초의 여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판도라였고, 그가 열었던 상자가 판도라의 상자였죠. 열지 말라고 했던 그 상자를 열었더니 그 속에서 온갖 재앙과 죄악이 뛰쳐나와 세상에 퍼지고, 그 상자 속에서 희망만이 남았다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원래는 상자가 아니라 항아리였던 거 아시나요? 자,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스토리텔링. 자, 환생을 모티브로 삼은 이야기. 자, 계모라고 하는 모티브를 삼아서 만든 이야기. 콩쥐팥쥐, 뭐 장화홍련. 계모가 많이 괴롭히잖아요. 자, 다양한 모티브를 혼합해서 만든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스토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20살까지의 이야기,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몰입하게 만들려면 어떤 모티브를 삼아야 될까요? 20년 동안 정말 그 어떤 사건 사고 없이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읽어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어느 한 딱 꼭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모티브로 삼은 다음에 주변에 살을 붙이게 되면, 아, 홍길동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좀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티브가 있는지. 자, 영웅서사 구조도 있네요. 뭐 아킬레스 같은 영웅, 오디세이 같은 영웅. 아킬레스는 다 아시죠? 아킬레스. 자, 영화 트로이 전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아킬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고요. 펠레우스라는 사람과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입니다. 자, 아킬레스는 자, 불사신 같은 존재였어요. 걸음이 몹시 빠르고요. 트로이 전쟁에서 활약하다가 트로이의 왕자 누굽니까? 파리스죠. 파리스한테 자, 화살을 맞습니다. 어디에 맞아요? 발 뒤꿈치에 맞습니다.
즉 아킬레스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발 뒤꿈치였던 거지. 그래서 이 전쟁에 맞아 죽었다라는 트로이 전쟁이 있습니다. 기원전 12세기 그리스 군과 트로이 군이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자, 이런 영웅 서사적인 내용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영웅으로 묘사해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작적인 요소였고요. 자,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까? 전달 요소에 대해서 한 3장 정도의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1세기가 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 형식들은 음성이 있죠. 말이나 소리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자주 쓰는 우리들의 소통 방법이고요. 개인에 따라서 생략되거나 초과될 수도 있고 휘발성이 강합니다. 휘발성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효과가 분명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동일한 언어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어로 내 이야기를 전달하면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 자,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 형식 방법이 있고요. 자,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었던 문자,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글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모두 다 글로 전달하는 거죠. 자, 이미지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네요.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언어권이나 문자권에 상관없이 전달 가능하고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자, 하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사진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문자보다는 이미지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자, 최근에 1인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진 글을 읽는 것보다 그림으로 전체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림보다는 이제는 영상으로 나의 뇌리에 강한 효과를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는 영상 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자, 인정하시죠? 전달 형식 영상, 문자와 음성, 이미지를 혼합해서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어떤 전달 요소를 선택할 거냐? 그냥 말로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거냐? 자, 나는 이렇게 성장했고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현재 여기까지 왔어. 그냥 문자로 전달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사진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전달할 거냐? 1분, 3분, 5분짜리 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할 거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대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달 경로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시나 소설이나 동화 같은 거, 아니면 공연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음악으로 전달하는 방법. 자, 이것들을 형태로 분류하게 되면 출판물, 영상물, 온라인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전달 매체를 파워포인트로 설정을 한 거고, 파워포인트 안에 여러분들 이야기와 사진들이 다 섞여 있잖아. 그쵸? 문자와 이미지와 또 때로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자서전을 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서전. 글로만 전달하는 거하고 이미지, 영상 모두 혼합하게 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자, 전달 형식. 자, 장르별로 자 전달할 수도 있네요. 소설은 서사 이야기, 만화는 서사와 이미지가 포함된 거, 자, 영화는 자 움직임, 자 영상까지 포함된 거고요. 게임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전달 대상을 누구로 잡을 거냐? 나의 이야기를 읽어준 사람이 누구냐? 나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에 맞춰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달 대상. 자, 스토리를 향유하는 대상이 성별,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 우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냐 남자냐. 향유자.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떻고 그 사람들의 기호가 어떠냐. 자, 20대가 좋아하는 자동차, 50대가 좋아하는 자동차의 성능은 달라요. 그쵸? 20대는 속도감을 즐깁니다. 스포츠카 같은 걸 좋아하죠. 50대는 고급스러우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타겟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붙여야 되고 프로덕트,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나의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정보 습득, 구매, 홍보. 자, 이러한 자동차의 광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왜 볼까?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구인구직 사이트에 내 사진을 올려놓고요. 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한 문장의 글을 남겨놨어요. 그럼 내 정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인 기업이잖아. 구인 기업이 내 정보를 보고 나서 우리 회사 입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좀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구인 기업, 이 기업에 맞게끔 내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잖아. 자, 나는 영상 관련돼서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내 사진과 내 스펙과 나를 소개하는 하나의 문장이 영상과 전혀 동떨어진 하나의 문장으로 소개한다라고 하면 영상 관련된 기업 소속 인사 담당자가 내 거를 보겠어요? 볼까요? 타겟에 맞춰야 된다고. 타겟에.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장 좋은 스토리는 내가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다. 좋은 스토리가 되려면 내가 주인공으로 하고 나한테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사건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할 건지. 자, 이 3가지가 잘 조합됐을 때 향유자, 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고 좋은 스토리로 인정을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만의 브랜드에 어떤 창작적인 요소를 붙일 것인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장의 이미지로 나를 소개할 것인지, 1분짜리 영상으로 나를 소개할 것인지, 짧은 글로 나의 20년생 인생을 소개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한 문장으로도 나를 소개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기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나의 특별한 이야기, 나의 브랜딩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글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자, 여러분들이 자, 1인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채널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전달 매체고 전달 요소가 되겠죠. 자, 이번 주에 과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자, 생각해 보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로 살을 붙일 건지, 어떤 요소로 나만의 브랜딩 결과물로 만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